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는 출발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출발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사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사표시를 뭡니까?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매하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한다 이거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나중에 서로 해석이 달라져.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문서로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증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이 모든 것에 한마디로 압축해 보면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저 인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물건을 누가 사겠다고 해서 오늘 이제 팔러 갑니다. 뭐 몸만 가면 되잖아요. 서류는 준비해서 이제 뭐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데 뭘 준비할 겁니까? 새 옷을 준비해야 됩니까? 세탁한 옷은? 세차를 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돼? 돈가방을 하나 준비해야 됩니까?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송금하는데 무슨 돈가방이 필요합니까? 네? 뭘 준비해? 도장. 자, 보세요. 첫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매매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매매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럼 업계약서를 쓰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한 나중에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담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9,000원에 파는데 1억을 써달라고 해.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나올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네? 매매 가격. 예를 들어서 양도세 문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양도세는 나중에 내가 부담할게요 하고, 그럼 나중에 몇 달 뒤에 나올 건데, 그럼 그때는 누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이거지. 사고 나서, 그때 어물어물 한다. 돈 안 붙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네. 두 번째. 그럼 봅시다. 지금 전세 보증금이 있다. 그럼 전세 보증금,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수.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새 사는 사람이 막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화장실을 고쳐주면 들어오겠다고 해. 그래서 고쳐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수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9,000원에 샀는데 그냥 급히 팔 사정에서 9,500 한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100만 원만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말 없었어요. 9,500 주겠다고 해놓고 가니까 100만 원만 깎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조정.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자기가 백지 한 장에 해서 이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해놨습니까? 안 해놓는 거죠. 그럼 간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리비 이거 지난번에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고쳐주시죠. 네. 지난번에 약속은 했잖아요. 고쳐준다고.
그리고 그 사람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이제 받는다 이거지. 그렇죠. 100만 원만 깎아달라고 그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나는 사실상 사정에 의해서 팔려고 하는 거니까, 에이, 그냥 뭐, 그 자리에서 100만 원, 뭐, 억지를 자꾸 부리니까, 또 뭐, 돈이 없니, 어쩌니 하면서 현금 400만 원만 여기에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응? 우리는 계약할 때 되게 준비를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현장에서 막 중개사가 또 막 한쪽 편을 들어서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지부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중개사도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안 써 있으면 중개사도 발뺌 하는 거지. 아, 내가 뭐 꼭 그러는 거 아니고, 어쨌거나 본인이 다 듣고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냐,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네.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98%는 이런 내용을 메모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 준비해가지고 가지 않을 거예요. 98%는. 저 우리 회원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합니까? 전 당해봤잖아요. 그 안 하고 당했던 경험은 있다. 저 뒤에 회원님, 네?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통상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쉽게 말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는 대응이 잘 안 된다. 네. 근데 이거는 비단 전공을 하고 소위 말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저조차도 저 개인의 문제를 부닥쳤을 때 그것도 저도 쉽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 차이는 뭐냐? 저는 항상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해본 다음에 간다는 거, 그 차이뿐이에요. 저도 가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갔다는, 아, 내가 이렇게 하자 해도 그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격 조정 이런 것은 선수를 쳐야 돼요, 아시죠? 아니, 지금 여기 뜨고 있어서 나는 말이지, 이 금액에는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니, 뭐, 저 대신 좀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분인데, 그분이, 아, 그냥, 뭐,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하는 거지. 지금 요 주변에 계속 개발이 되고 하는데 계속 두면 되는데 난 살짝 팔 생각이 없다고. 뭐 꼭 전 그렇게 싸게 사야 된다면 뭐 싼 거 사시라고. 아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수를 쳐야 돼요. 이런 것은. 아니죠. 가격에 대해서는. 네. 수리비는, 지난번에는 제가 안 팔고 들어올 때 수리해 준다는데, 팔면, 오늘부로 팔면 계약이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왜 제가 부담해야 됩니까? 사시는 분이 당연히 수리 내용도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시는 분이 부담하셔야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권리 의무를 분명히 설명해야 된다. 그렇죠? 원래 전세보증금 인수는 지금 세입자하고 사는 사람하고 같이 세 사람이 앉아서 그 보증금을 이 사람한테 인수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판 사람한테 나는 당신한테 보증금 주지 않냐. 내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입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동의. 무슨 동의입니까? 매매. 또는 이게 전세보증금 인수. 이런 것들을 인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확인해야 돼요. 아시죠? 물론 이거는 대개 중개사가 합니다. 그렇죠. 중개사가 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분명히 그 점을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이런 것은 구두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있어요. 계약서에 쓰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은 계약서 쓸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써야죠. 그러니까 아니 세무서에 나가든지 그 서류가 나가면 뭐 불법인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뭡니까? 계약서 2개를 쓰죠. 세무서 보고용하고 실제 매매한 거하고. 참 애매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은 별도로 약정을 해놓은 거예요. 계약서 용지 외에. 그렇죠. 별도로 약정서를 붙이면 돼요.
다운 계약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다운 계약서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업 계약서는 아직까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대법원 판례나 이렇게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뭐 업이든 다운이든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는 건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뭐 금방처럼 뭐 소액으로 뭐 얼마 그런 거야 큰 차이가 없죠. 뭐.